자, 아이 좋습니다. 아이 좋습니다. 오늘 뭐 교육교재 하나를 만든다라고 생각하고 진행을 해드리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우리 아나운서 분들도 아, 내가 전문가구나. 한국경제TV 그 마바라 애들보다는 내가 더 뛰어나구나. 라는 거를 우리 아나운서 분들부터 제가 교육을 잡아드릴 거예요. 그 내용을 여러분들 그대로 받아가시면 될 거예요. 자, 보시면 오늘 장중에 올려드렸어요. 예전에도 이런 자료들을 많이 만들었었는데 결론적으로 제가 귀찮고 하다 보니까 또 만들어 놓은 자료를 재차 이제 활용을 안 하다 보니까 없어지고 뭐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지난 종목 끄집어내봐야 감흥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은 포스코 DX가 이 상황이면 수급 범위가 여기서 이제 계속 들어오고 있죠. 아까 14만 주까지 빠졌던 게 얼마예요? 23만 6천 주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내 맘대로 못해. 윤정두가 야 빨리 들어와. 우리 많이 들어갔거든. 니들 빨리 들어와서 50만 주 좀 사봐. 안 되잖아. 전화해도 뭐 누가 뭐 전화할 사람도 없고. 결론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몰라요. 저도. 들어올 가능성이 있겠느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석을 해보는 부분이지. 어찌됐든 그 장중 기준에서 오늘의 이제 이 교육 기준은 벌써 6번째 녹화인데 뭐 포스코 DX의 이제 뭐 차트의 흐름도 기준을 잡아드렸고 여러 가지. 근데 지금 설정해 드린 거는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어떤 거냐면 이렇게 지금의 기준에서 놓고 보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프로그램 수급이 23만 3천 주 매수네.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뭐 순매수 기준은 외국인도 매수구나 이렇게. 그죠? 응? 근데 오전 거 자른 것도 같이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20만 주 정도의 수급에 주가가 7% 올라왔다? 그거는 조금 아, 진짜? 뭐 이런 생각이 저로서는 좀 들을 것 같아요. 무슨 소리냐면은 1억 5,200만 주짜리에 프로그램 쪽의 순매수가 뭐 23만 주, 그러니까 1.5% 들어왔다고 해서 주가가 0.15% 들어왔다고 해서 0.15% 들어왔다고 해서 주가가 6, 7% 움직일 것 같으면 어휴 그럼 1% 2% 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이닉스 4% 샀는데 하이닉스는 어떻게 되는 거야? 아, 물론 뭐 하이닉스가 많이 올라오기도 했지만 결론적으로 이 그 포스코 DX의 이 흐름이 개인 선호 창구의 매도 우위까지 설정해서 다 놓고 들여다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눈에 보여지는 수급 이외에도 더 들어와 있을 걸로 추정을 합니다. 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 막연하게 외국인 기간 따라잡기, 장중 실시간 따라잡기 이러면 낭패를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외국인이 26만 2천 주를 매수했어요. 이렇게 순매수만 놓고 보시면 안 되고 수많은 외국계 기관 투자자와 국내 기관 투자자가 매도와 매수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일반적이지 않은 걸 여러분들이 더 배우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수의 의견을 배운다는 게 아니라 잘못 설정돼 있는 거를 이겨내고 제대로 된 걸 배우셔야 된다는 내용인데 프로그램의 매도 부분을 보시면요. 이렇게 179만 주입니다. 적지 않아요. 전체 거래량 1,700만 주에서 10% 정도의 매도를 프로그램이 담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전체 매수 매도 1,700만 주에 프로그램 쪽에서 170만 주 이상 10% 이상을 프로그램이 담당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누락이 된 부분이 있느냐라고 설정할 때 조금 전에 순매수를 보셨고 지금은 매도의 기준으로 놓고 보시는 거거든요. 근데 보면은 180만 주가 다 형성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60만 주 정도가 누락이 돼 있다는 건데 그럼 프로그램 이외에는 외국 기관이 매매를 안 해요? 매매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엄청난 물량이 지금 누락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물량이. 그래서 이게 지금 방송 중입니다. 잠시만 이따 전화 바로 드릴게요. 예예예. 5시 이 정도면 예예예. 네 감사합니다. 방송국에서 오신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순매수 그리고 매도 이런 부분 다 놓고 보셔야 돼요. 순매수 매도 매수까지 그렇게 하면은 요 기준에 매수 부분 이제 다시 또 놓고 보시면 200만 주의 매수인데 지금 140만 주밖에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기관들 쪽은
순매수로 보면 4만 7천 주 매도잖아요. 기관이 오늘 5만 주 매도하고 4천 주 매수했을까? 하루 종일? 그러니까 그게 누락이 돼 있는 거를 자꾸 방송에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뭐 여의도에 있는 방송국이 됐든 팍스인제 TV가 됐든 우리가 지금 나가고 있는 그쪽에서 얘기하는 거지. 타 방송사에서 첫 단추부터 잘못 껴줬다. 외국인이 한 명인 것처럼 기관이 한 명인 것처럼 그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지금까지도 오늘날의 기준에서도 방송하다 보면은 자 오늘이요 외국인하고요 기관이 사가지고요 외국인이 선물 256계약 사고 기관이 864계약을 사서 그래서 시장이 올랐어요. 그건 정신 나간 얘기지. 무슨 얘기냐면은 이 엄청난 9만 6천 계약의 매도와 9만 6천 계약의 매수예요. 한 명이 아니잖아. 그 9만 계약 10만 계약 정도 되는 거에서 256개가 매수 후이라고 해서 이게 매수해서 시장이 올라갔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수 강도가 어떻게 돼 있는지 또 시장 참여자의 기준에서 뭐 종목의 기준이니까 종목 기준에서 누가 설정을 하는지 아주 단순한 것 같지만 프로그램 14만 주에서 10만 주 더 들어오고 개인 선호 창구에서의 매도 물량도 40만 주 수준으로 줄었다가 한 10만 주 더 들어오다 보니 주가가 어찌됐건 4만 6천 원대까지 내려왔던 게 4만 7,700원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래도 다시 1,700억 터지고 거래대금 최대 폭의 기준에서 최대 폭이 아니라 거래대금 최상위 1위에 놓여져 있고 누가? 포스코 DX가. 그러니까 들여다보고 유지하면서 대처하는 거지. 포스코 DX가요 거래소 이전 상장해요. 거래소 이전 상장하는 게 호재야? 아니란 말이에요. 호재가 아니에요. 시가총액이 7위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7위가 아닌데 프로그램 순매수 7위에 놓여져 있다? 여기서 다시 수급이 나와서 밀려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럼 장중의 기준에서 누구를 보고 대처할 건가의 기준에 이렇게 누락된 외국인 기관 수급을 여러분들이 기준 잡으시지 마시고 그거는 어디서나 다 이걸 보여주면서 하고 심지어는 뭐 외국인 기관 실시간 따라잡기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보여드렸죠. 장 전에는 전일 외국인 기관 수급 범위를 확정치를 보여주는데 이것도 확정치라고 표현하지만 완벽한 건 아니에요. 추정치입니다. 그리고 9시 10분부터 해서 2시 10분까지 이렇게 외국인 기관의 수급을 누가 주는 거예요. 이게 코스콤에서 전산을 뿌려주는 거예요. 전 증권사로. 이 부분에 대해서 포털 사이트에서 한번 검색을 해서 우리 연구원이든 우리 아나운서 분들이든 우리 직원분들이 이걸 만들어 달라는 거 한 페이지라도. 외국인 기관 수급 코스콤에서 전산을 받아온다라는 그런 내용이 분명히 어딘가 있겠죠. 하다못해 HTS의 기준에서도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내용을 보시고 이렇게 해서 기관은 4번, 외국인들은 5번 나오는 거예요, 장중에. 그리고 2시 10분에 마지막 이제 외국인 기관 수급 추정치가 나왔죠. 그럼 하루 종일 분명히 보셔야 됩니다. 하루 종일 기관이 5만 천주 매도하고 4천 주 매수했나? 포스코 DX? 기관이 한 명이야? 누락돼 있죠. 그걸 어떻게 장중 실시간 매매 따라잡기냐라고 표현을 하냐고요. 여러분들이 요거 장중에 보시면 이제 뉴스 시황 범위에 이렇게 나오는 거, 요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 내용을. 지금 보시면은 NH투자증권 같은 경우도 뉴스 시황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2시 뭐 10분 조금 지나서 외국인 기관 뭐 수급, 장중 수급 범위 나올 거란 말이죠. 그 부분을 놓고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 추정치를 외국인이 샀어요, 기관이 샀어요 이래버리면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요것도 단순한 거지만 배운 거라는 거예요. 프로그램 쪽은 누락되지 않으니 프로그램 부분에 실시간으로 매수 매도가 나오는 부분 그게 더 신뢰도가 높겠구나라는 거. 이해되세요? 외국인이 이렇게 나오는 거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 기준에 보시면은 뉴스원별 기준에 시황 그 부분에 이게 전산원에서 받아오는 거예요. 거래소 상주 외국인 이것도 캡처하세요. 이거 캡처해 주세요.
당일 외국인 매매 동향은 외국계 증권사 매매 동향과 국내 증권사 거래소 상주 외국인 매매 동향을 시간별 업종별로 추정 집계한 자료입니다.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럴 바엔 주지 말란 말이야. 기간이 4만 7천 주 매도라는 게 아니 오늘 하루 종일 5만 주 매도하고 4천 주 매수한 것뿐이 없냐고. 저거를 가지고 장중 실시간 매매 따라잡기라고 거짓말하는 친구들까지 있으니 그걸 또 돈 받고 팔아먹고 앉아 있으니 여러분들은 저거에 속아서 그럼 결론은 이렇게 얘기해도 잘 와닿지 않으시는 거고 실질적으로 하나 보여드리면 이렇게 순매수 기준에 10시 5분에 프로그램이 22만 7천 주 매도예요. 근데 개인 선호 창구는 350만 주 매도에 318만 주 매수입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한 34만 주 이때 매수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개인 선호 창구 매도, 개인 선호 창구는 34만 주 정도 매도. 물론 키움을 통해서 기관들이 외국인들이 매도할 수는 있어요. 근데 주가가 강세를 띠고 있다라는 거는 추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야, 프로그램에 매도를 하고 있는데도 누군가가 매수를 하고 있구나. 외국인과 기관이 둘 다 파는데 주가 올랐다고 이거 외국인 기관이 쌍끌이로 그냥 둘 다 매도를 하는데 주가 올라서 이거 꺾이겠구나. 이렇게 막연히 생각하고 대처하면은 큰일 난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매도 부분에 103만 주의 매도인데 기관과 외국인 합산해봐야 41만 주. 이거 누락됐는데 60만 주 매도 어디 갔지? 최소 60만 주. 왜? 프로그램 이외에 매매가 있을 테니까. 매수로 봤더니 82만 주 매수인데 17만 주만 매수로 잡혀? 야, 이거 누락됐는데? 야, 이거 머리 아픈데? 윤정도는 그래서 결론은 10시 8분에 잘랐지만은 이 시간대로 자르면 되는 거야. 오늘 기가 막히게 잘랐네. 9시 40분 거니까 10시 8분에 이 추정치가 다 표시돼 있을 때 아닙니까? 그죠? 그다음 지금은 2시 40분이니까 2시 10분께 다 추정치가 나와 있을 때고. 그러다가 요때 또 한번 본 거예요. 11시. 그때도 또 기가 막히게 11시 39분이니까 11시 40분이죠? 그럼 조금 전에 11시 10분 거 추정치가 다 나온 거 아니에요. 순매수 기준에 21만 8천 주 프로그램이 매수로 전환됐어. 그러니까 대략 한 50만 주를 매수한 거야. 프로그램 매도가 한 30만 주 나왔잖아요. 거기서 돌려가지고 50만 주를 매수를 했는데 밑에서부터 그러면 순매수로 따지면 21만 8천 주인데 왜 순매수만 보냐고. 130만 주 매도에 150만 주 매수거든요.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사고 팔고 했다는 기준이잖아요. 근데 순매수에서는 여전히 외국인 기관이 매도로 나와. 야, 이거 개인이 7%까지 사 올렸나? 이거 위험한데? 다 팔아야 되겠다. 이렇게 기준을 잡으면 안 된다. 결론적으로 매도 기준에서 130만 주에 누락돼 있었고 매수 기준에서 156만 주도 누락돼 있었다. 결론은 뭐냐면 오전장에 3% 올라서 4만 6천 원 미만일 때 그때 프로그램 수급도 보고 개인 선호 창구의 이 흐름도 보고 그러고 나서 개인 선호 창구는 매도 우위구나. 지금도 14만 주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이 외국인 기관의 수급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외국인이 26만 주 매수했어요. 이것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 쪽에 와우 농담이 아니에요 지금. 프로그램 쪽에 오늘 가장 많이 산 게 30만 주였단 말이야. 48,450원 찍을 때. 근데 지금 30만 주에 개인들이 얼마? 50만 주 개인 선호 창구에서 50만 주 뺏기고 있어. 미래에서도 마찬가지야. 그럼 지금 사야 돼 말아야 돼. 매수라니까. 농담이 아니라. 여기서 또 47,000 얼마요? 700원, 750원, 800원에 매수라니까. 위에 매도 잔량 많잖아요. 이거 툭 한번 떨어져 주면 땡큐. 700원에 매수 5% 추가 10%. 땅 파서 돈 나오나? 비중을 확대한다는 게 아니라 없으신 분들 편입하시라는 얘기예요. 거래도 안 나오는데 들고 가시지 말란 얘기고. 거래대금이 1인데 거래대금 포스코 DX보다 거래대금이 덜 나온 시가총액은 포스코 DX의 시가총액 더블이 넘는 2배가 넘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오히려 10%, 11%, 12% 변동이 나오는데 얘는 거래대금 1위에 수급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얘도 수급 들어오고 쟤도 수급 들어오잖아. 근데 48,450원 찍을 때보다 수급이 더 들어와 있어. 48,000 그 찍을 때보다 수급이 더 들어와 있다고. 응?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편입이지 뭘 어떻게 해야 돼? 아니 농담이 아니라 이거 어떻게 할 거요? 편입이지 어떻게 할 거요? 이게 라이브 방송이고 이게 윤정둔 거고 매매 기준점을 설정하는 거예요.
현재가 1, 현재가 순매수, 그 다음에 매수, 매도. 난 이것만 해도 소름 돋는데 농담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PD 선생님, 작가 선생님, 시청자분들이 다 보시고 야 진짜 이렇구나. 우리는 방송국에 여태 속았구나. 케이블 경제 TV 생기자마자부터 하는 방송 내용이 전부 이런 오류투성이었구나. 어떻게 외국인 기관 장중 실시간 따라잡기라는 그런 상품을 만들어서 개인들을 기망하는 거 아니야 이거 지금. 외국인 기관 실시간으로 지들이 어떻게 알아. 코스콤이 안 써주는데. 하루에 4번 5번뿐이 안 써주는데. 그러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나오고 있는 프로그램 쪽의 수급을 위주로 놓고 보시면서 기준을 잡아야 된다. 수급 논리에. 물론 수급만 놓고 대처를 하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기준을 다 같이 놓고 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포스코 DX의 경우에 이렇게 농담이 아니라 문자 사인이 이렇게 4월 달 것도 하나 넣을까 그냥 4월 13일 날 11,000원에 매수, 14일 날 12,000원에 매수, 17일 날 상한가 15,000원, 18일 날 19,000원대 전량 차익 실현. 그러고 나서 6월 20일 14,000원? 이거 종목 검색기 얼마나 13,000원이 나오지. 그 7월 13일 날 차익 실현, 그리고 개별 매매, 그다음 8월 22일부터 얼마? 34,800원 아니지. 그 이전부터 매수인이 다 나가죠. 어찌됐건 뭐 34,000원도 좋아. 그리고 나서 25일 날 8통, 28일 날 추가 문자. 그리고 지금 48,000원을 향해서 가고 있어. 거래량은요 1,700만 주야. 원하는 3천만 주는 안 터졌어. 안 터지니까 주가는 제한적으로 변동이야. 그러면 오버슈팅이 아니니까 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2차 전지의 기준으로 안 봐요. 테슬라가 21년 11월 고점 찍고 50% 가까이 밀려 있는데 테슬라의 신고가도 안 나오는데 2차 전지 속된 편으로 미친 듯이 날아가서 그 수익 우리가 다 잡아먹고 전량 차익 실현 7월 말에 다 했으면 만족해하면 되지. 이제 와서 달라붙는 불나방 같은 배터리 아저씨 그 나쁜 사람 때문에 간접 상품에 돈 넣으신 분들이랑 똑같이 우리가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선구자인데 거래소 이전 상장이 호재가 아니라 그랬어요. 이슈인 거지. 그리스가 선진시장 진입되고 나서 폭락을 했다라는 것도 여러 이유가 있었겠지만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펀더멘탈적으로 이렇게 고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기술적으로 접근해야지 기본적으로 접근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고, 결론적으로 지금 마감 때까지 한번 봅시다. 녹화 계속 할 때까지 얼마큼 움직이는지. 6월 16일 13,100원에 종목 검색기에서, 또 7월 20일 29,000원에 종목 검색기 다 튀어나오잖아요. 거래대금이 터져줘야 기준이 잡힌다. 7월 말 이후에 어떻게 8월 기준에 8월 21일 날 32,000원. 근데 8월 21일 이전에 이미 터져 있어요. 8월 21일 이전 것도 터져 있는 거 잡아주세요. 여기다 넣어주세요. 언제 거에 나오냐면은 8월 17일인가에 에코프로인가? 거기 보면 나와 있어요. 한미반도체 보면 나와 있어. 내가 지금 한미반도체 찾을게. 찾아가지고 내가 업을 시켜놔야지. 혹시 또 바빠가지고 못 늦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저런 가격에서 검색기가 튀어나와서 검색기에서 매수하세요 하는데 이걸 왜 못 잡냐고. 왜? 오늘도 계속해서 뜨잖아요. 오늘도 계속해서 떠서 포스코 DX입니다. 47,900원에도 떠. 뜨면 뭐 편입의 관점인 거지. 이게 47,900원에서만 뜹니까? 맨 처음에 어디서부터 떠요? 한번 볼까요? 오늘 기준에서도. 자, 종목 검색해서 포스코 DX가 뜹니다. 쿠쿠 홈시스 이거 말고 나와보세요. 삼천당 제형도 말고 여기 딱 떴네. 46,500원에. 그리고 46,000원대도 계속 떠요. 46,150원, 45,000원대에도 떠. 사셔야 됩니다. 사셔야 됩니다. 종목이라고 딸랑 2개, 3개 나오고 있는데 이걸 못 사시면 되겠습니까? 46,000원 초반에. 계속 나오죠. 계속 나오잖아. 그러면 검색기 기능에 계속 나와. 그 이후에 그러면 계속 나와. 한미반도체 제가 얘기를 했었죠. 잠깐만 지난주 거 한미반도체에서 봅시다 한번. 그렇게 해서 한미반도체 방송화면이 있거든요.
그 방송화면에 있어. 포스코 DX가 33,300원인가에 있어요. 아, 그런 걸 왜 빼먹냐고. 우리가 빼먹을 이유가 뭐 있어? 방송에서 이렇게 탁 나와가지고 이렇게 딱 나와서 며칠이에요? 17일 날의 기준에 딱 해서 여기는 안 나오는구나. 요게 왔다 갔다 했거든. 이거 방송하면 포스코 DX 있는 걸로 잘라주세요. 포스코 DX에 여기서 왔다 갔다 했다고. 왔다 갔다. 농담이 아니라. 지금 바로 잘라서 PPT에 넣어주세요. 그렇게 하고 여기 나와 있잖아. 포스코 DX. 농담이 아니라. 1시 25분에. 방송을 하면서도 대표는 이걸 잘라서 올리고 앉아 있어요. 그렇게 해서 포스코 DX. 그러고 나서 이번 주 내내 뜹니다. 21일. 그러고 나서 22일 날 1,500만 주. 왜 1,500만 주는지는 어제 7시간을 유료 교육을 해드렸어. 그 다음에는요. 23일, 또 24일 계속. 그리고 24일 날 전량 차익 실현을 해요. 왜? 변동성이 확장됐는데 다 좋은데 이렇게 고점에서 밀려. 꼬리 달고 내려와. 그럼 차익 실현해야지. 24일 날. 꼬리 달고 내려오면 차익 실현해야지. 주가 더 갔다고 뻥치면 돼요? 주가 더 갔다고 뻥치면 안 돼. 차익 실현합시다. 차익 실현했어요. 그리고 25일 날 더 높은 가격에서라도 사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는 거지. 24일 날 차익 실현 그리고 재편입까지 하고 25일 날 얼마에 42,000원. 자, 이용철 전문가 저 방송 준비하죠 해놓고 갑자기 포스코 DX 날아가니까 미안해. 내가 나갈게. 목요일 날 이번 주 내내 방송했는데 내가 나갈게. 그렇게 해서 42,000원 매수입니다. 포스코 DX 매수입니다. 눌림목 매수입니다. 계속 매수입니다. 25일 날 재편입의 기준에. 계속 매수입니다. 그러고 나서 어제 야간에 말씀드린 게 월요일 날 올릴까요 내릴까요? 나도 몰라. 농담이 아니라 올릴까요 내릴까요? 나도 몰라. 근데 3천만 주의 기준 거래량을 설정해 놓고 있는데 시간별로의 거래량을 형성하고 움직임이 나와준다면 따라 붙는다. 근데 지금 3천만 주까지는 안 되죠. 그런데 개장 초에는 9시 10분까지 300만 주, 또 9시 30분까지 600만 주, 뭐 이런 식으로 터져있어요. 10시에 900만 주는 안 터졌어요. 그래도 2,500만 주만 넘겨도 됩니다 했는데 그렇게 터지고 눌림목인 거예요. 눌림목인데 땡큐 하잖아. 왜요?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방금. 변동성이 오히려 지금 포스코 DX 32만 주. 좋아. 여러분들 기술적 분석 왜 해요? 수급 논리 아니야? 수급을 놓고 보려고 기술적 분석하잖아. 양봉이네. 와, 누군가 샀구나. 거래량이 터졌네. 야, 누군가 대량으로 샀구나. 이동평균선이 우상향이네. 이야, 땡큐 안에 막 사드리는구나. 그 수급 논리인데 프로그램이 32만 주야. 프로그램은 개인들은 못 들어가. 프로그램에 대해서 포털 사이트에서 프로그램 매매 검색해가지고 객관적인 데이터 표 하나 작업해 주세요. 이게 다 방송 원고 하루치야. 그잖아요. 그러면 시청자분들 배우시는 거고. 오늘 최고점을 찍을 때 30만 주였는데 그거보다 더 들어와. 개인 선호 창구는 더 많이 팔고 있어. 물론 그것 이외에 안 보이는 수급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걸 기준을 잡아서 나머지도 볼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요 내용들 이렇게 정리를 해놨잖아요. 요 위치 바꿔놓는다. 요 위로. 결론적으로 지금 17일자 방송화면을 다시금 저희가 올려드릴 건데 저런 수급 범위의 내용 자체도 방송국 자체가 몰래. 난 제일 불만인 게 그거예요, 솔직히. 방송국 PD 작가가 시켜서 아나운서 캐스터분들 나와서 자, 오늘은요 외국인이 2천억 사고요. 오늘은 기관이 3천억을 사서 쌍끌이로 매수를 해서 주가가 올랐어요. 정신 나간 애들이지. 아니, 외국인 기관이 매도하는 날 주가가 올라온 날이 없을 것 같아요? 폭등하는 날도 있어. 그럼 개인이 사서 폭등했느냐? 아니라니까. 제발 외국인 한 명, 기관 한 명, 개인 한 명, 3명이서 고스톱 친다라는 생각을 제발 갖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발 그걸 갖지 말자. 여기 보면은 포스코 DX 나와 있죠? 17일 날. 농담이 아니라. 방금 얘기한 그 수급 논리의 기준을 다시금 설명을 드리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하나가 다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하나를 다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한번 봅시다. 전체 시장의 기준 투자자 동향. 자, 보시면은 오늘 기준에 시장이 어찌됐건 올라와 있어요. 그죠? 올라와 있죠. 근데 기간이 2천억 사서 오른 거야? 아니, 오늘 오르잖아요. 그러면 어떤 경제 TV든 채널 돌리면서 뭐라 그래? 자, 오늘은요, 기간이요, 2천억을 사서 시장을 견인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야. 틀린 말은 아닌데, 명확히 보시면, 기간 투자자가 1조 1,400억을 사고 940억을 매도한 거예요. 외국인은 1조 5천억을 사고 1조 5천억을 팔았어. 거기에 요 정도의 순매도가 잡힌 거죠. 실질적으로 매수의 규모는요, 윗방향의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죠. 매도는요, 집어던지는 매도가 아니라 위에 걸어놓은 매도가 됐겠지. 예? 이 흐름이 무슨 얘기인지 와닿으셔야 되고 알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일자별로 나중에 한번 보세요. 일자별로 나중에 한번 보시면, 예를 들어서 개인이 엄청난 물량을 샀는데도 시장이 오르는 날도 있고, 그럼 개인이 흥분해서 위로 샀을까? 개인 관여율이 얼마예요? 오늘 63%죠. 이 관여율 63%가 어디에 다 집중이 돼 있어요? 전부 소형 잡주에 뺑뺑이 매매에 집중돼 있겠지. 그래서 우리가 대형주를 볼 때 최소 15% 이상의 점유율을 갖고 있으면 정상적인 추이 추세다. 15% 이상. 오늘 끝나고 포스코 DX 보자고요. 1,700만 주의 거래, 뭐 정거래일 같은 경우도 보시면 3,100만 주의 거래. 어떻게? 외국인 기관이 600만 주 가까이, 500만 주 가까이, 15% 이상의 관여도를 가지고 있죠. 그런 흐름이 형성이 돼야 된다는 거고, 소형 잡주는 그런 흐름이 안 나와요. STX가 1조를 넘겨서 얘를 소형 잡주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STX 같은 경우에 얘는 조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저도 지금 처음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상한가 갔을 때 외국인 기관의 관여도가 어느 정도인지, 이 거래량 대비, 예? 보시면 순매수의 기준에 얼마? 1,600만 주 거래 터졌는데 160만 주, 1,000만 주 터졌는데 120만 주죠. 15%가 안 되죠. 그럼 결론은 이 상한가는 외국인으로 추정되는 저쪽에 뭐 CFD 상품이 들어왔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결론적으로 개인들의 흥분 상태의 상한가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근데 대형주의 경우는 관여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추세 범위에. 그게 이해가 안 되시면은 차분차분하게 하나하나 같이 배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 어떻게 해요?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해서 찾아오시라는 거고, 검색해서 찾아오시면은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시면 공식 홈페이지가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교육 자료들 여기 오른쪽에 많아요. 과금하시고 보시든가. 25시간짜리 또 9시간짜리를 5개 녹화해서 45시간짜리를 보시든가. 우리나라에 윤정도 이외에는 없어요. 증권사 임직원 교육, 파생과 주식을 다 들어간 전문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윤정도뿐이 없어요. 파생 교육은 3명이 있었고, 주식 교육이야 몇 명이 있는데, 주식 교육을 증권사에서 왜 윤정도 같은 방송 나오는 유료 전문가를 부르겠어? 매출 많이 나오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그거겠지. 근데 윤정도는요, 그게 아니라 기술적 분석과 파생 교육을 하러 들어간 거예요. 그 교육 자료가 어마어마하니까 증권사 임직원분들 교육을 다 들어가고, 대학 가서 강의하고, 한국거래소 초청받아서, 금융투자협회 초청받아서 다 교육 들어가죠. 결론적으로 얘의 뭐 계속해서 뭐 매수 사인 나왔네 이런 거 다 둘째 치고, 결론은 차트, 간단한 차트만 또 놓고 보시더라도, 오늘의 기준에 3천만 주 터지기를 원했는데 그게 안 터졌어 사실은. 그리고 계속해서 문자 사인을 내보냈고, 일본 기준에서 요 자락에서부터, 요 자락이 저 맨 하단 보세요. 매직 시그널 딱 보시면은 완전히 틀어져서 위로 쫙 올라가 있죠. 이게 이동평균선의 기울기에 대한 전략 범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캔들 부분들 이렇게 표시를 해드리죠. OMA, 20MA 거래량을 넘기고 캔들 패턴이 나와야 신뢰도가 높다. 아무 데서나 갖다 붙이고, 야 진짜 거짓말쟁이들 너무 심각할 정도로 거짓말을 하니까. 아무거나 이거 망치죠. 모르시니까 모르는 분들만 속으라는 얘기야. 아는 사람은 저 이상한 놈이라고 채를 돌릴 거 아닙니까? 아무렇게나 아무 데서나 갖다 붙여놓고, 자 이거 캔들이죠, 이거 망치죠, 얘 영망치죠, 얘 샛별형이죠. 그 거짓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만 남아서
속된 편으로 눈탱이 맞으세요라는 것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방송국이라는 데서, 방송국이 아니지 케이블 TV는. 그걸 협작을 해가지고 그런 프로를 만들고 뿌리고 결국 개인 주머니 털고 개인들은 손실이 터지고, 왜? 맞지 않는 내용을 가지고 방송을 하니까. 결론적으로 이러한 캔드라마, 거래대금의 중요성의 거래대금의 기준, 이동평균선의 기울기에 대한 거, 여기 이동평균선 없죠? 누가 이동평균선을 봅니까? 바보도 아니고. 최소 그램벨의 매매 법칙의 기울기를 보시든가, 아니면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보조지표, 이동평균선 관련된 MACD, MACD 오실레이터, MAO, 그 다음에 소나 모멘텀 차트를 보시든가. 그리고 거래량이 아닌 거래대금을 보셔야 되고, 캔들 패턴, 명확하게 객관적인 캔들 패턴의 변동성 확인, 그 변동성이 나오려면 거래대금 확인. 갭에 대한 설정 범위에서 목표주가 설정 범위를 잡을 수 있다? 그렇다면 그게 어떤 기준에서 나오는 건지 교육 제대로 받으시고, 응? 그리고 이거 이제 정리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이 글씨 크기 맞추고, 이게 유료 정보, 유료 사이트를 운영한다는 쪽의 기준은 아니겠죠? 주봉의 기준에서도 마찬가지. 결론은 포스코 DX가 종가가 사실 어떻게 끝날지 몰라요. 이왕이면 잘 끝나줘야죠. 근데 여러분들이 기준을 설정해서 대처하실 때, 우리도 지금 매수를 들어갔는데 지금처럼 주가가 또 눌릴 수도 있습니다. 종가에 더 밀릴 수도 있고, 또 내일 뭐 시장 상황에 따라서 눌릴 수도 있고, 오버슈팅이 제대로 나와줄 수도 있고. 다만 기준을 잡을 때 어떻게 한다? 수급이 굉장히 뛰어나네요. 거래대금이 충분히 들어와 있네요. 오늘의 매수 평균 단가 대비 강세를 띠고 있네요. 기본적으로 거래소 이전이나 뭐 2차 전지 뭐 이런 거는 시장 이슈를 통해서 심리적인 면은 다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2차 전지 안 들여다본다니까. 왜? 7월 24일부터 이렇게 다 차익 실현 다 했는데. 그리고 25일, 26일 추가 급등 나와서 뭐 분위기가 약간 썰렁하기도 했지만,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은 차익 실현 먼저 하시고 재편입, 추가 공략을 하셨고, 그리고 매매가 원활치 않으신 경우는 7월 24일 날 첫 번째 포스코 인터내셔널 상한가에 포스코 퓨처엠 11%뿐이 폭등 안 했는데 크게 밀린 것도 아니고, 가지고 가신 분들의 경우는 25, 26일까지 완벽한 수익.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7월 28일 금요일 가격 반발력, 7월 31일 월요일 가격 반발력. 그게 마지막 끝. 나머지는 개별 매매. 그 기준이 명확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포스코 DX의 검색계 기준에서도, 그리고 25일 이후에 요 기준에서도 7월 26일 날 고점 대비해서 이런 차익 실현 범위가 다 명확히 나오죠. 명확히 나온단 말이에요. 검색기만 가지고 있으면, HTS 버전만 갖고 계시면 명확하게 탈퇴입니다, 매도 사인입니다. 45,000원대 찍었던 포스코 DX 45,400원 찍었잖아요. 44,000원에 전량 매도 사인 명확히 나오죠. 이날 시가총액 5위까지 올라온 에코프로 BM 58만 4천원. 25일 날 41만 1,000원에 포착되고 58만 4천원까지 올라왔던 에코프로 BM이 밀리니까 여기서 매도 사인 나오고, 장중 7% 밀렸다가 종가 45만 5천원, 그리고 고점 대비 50% 가까이 빠졌어요. 50% 가까이. 홀딩스 시가총액 4위까지 올라가고 나서의 흐름, 거래대금 8조 터지고, 매도 신호가 명확히 나오죠. 매도 신호, 차익 실현 신호가 시간별로 딱딱. 그래서 요 기준하고, 나는 자동 매매 해야 돼요. 자동 매매 기준하고, 자동적으로 매도하게 해주세요. 나 볼일 봐야 돼요. 말씀드렸어요. 특히 이제 새로 가입하신 분들, HTS 버전 받으셔서 이런 탈퇴 신호 제대로 받으셔야 되는 분들, 말씀드렸어요. HTS 버전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일단은 어쩔 수 없잖아요. 뭐 DB가 기술력만 제공하고 가만히 있는 쪽은 아니잖아요. 윤정도는 뭐 여러분들이 유료 회원이니까 다 드리고 싶지만, 결론적으로 사상 이체를 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쪽에서 신호 나오는 대로 매매하시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하루 종일 포스코 인터내셔널, STX 상한가 들어가 있네요. STX, LNF, 포스코 DX, 그 친구들에서의 흐름이 다 나왔죠. 결론은 오늘 STX 교육이나 이런 거는 왜 유료 방에는 안 올려주세요?
나 이해를 못하겠네 지금 계속. STX 교육은 왜 유료 방에는 안 올리세요? 검색해 띄웠는데. 올리셔요. 올려줘.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올려주세요. 나머지 교육도 올려주셔도 돼요. 유료 방에. 대표가 하려면 해. 그냥 뭐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유료 방에 이렇게 해서 전략 기준에 이렇게 해서 편입됐네요. 무료 방에만 올릴 필요 뭐 있어? 무료 방에 그럼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야? 무료 방에는 막 거짓말하는 거고 그런 거야? 그래서 거짓말이니까 유료 방에 못 올리는 거 아니잖아. 지금 보시면은 진입 나와 있고 재진입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HTS 버전을 갖고 계시면 재진입이 떴네 띵동 매수 신호. 또 차익 실현 나오면 띵동 차익 실현. 또 우리는 상한가에는 이렇게 절반 차익 실현한다. 요 기준. 그렇게 해서 무료방 말씀드린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포스코 DX 이렇게 매매했습니다. 이거 올려드려도 돼요. 유료방에도. 올려놓고 오늘 막 2번, 3번 올리면 그러니까 한 번만 올려드려도 된다 이거야. 뭐 장 끝나고 올려주시든. 그래야 새로 오신 분들도 이렇게 대처하는구나. 우리 방에 이렇게 수익 났구나. 맞아. 종목 검색기 매수 사인 나왔네. 이런 거 아시는 거지. 무료 방에는 이렇게 올리고 유료 방은 왜 안 올려줘? 막 너무 도배하고 그러면 좀 그렇지만은 기본적인 내용 올려드리시고요. 그럼 뭐 당연히 전략 부분 설정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얼마에 35만 주예요. 개인 선호 창고 얼마 60만 주입니다. 내일 기대가 돼요 안 돼요? 나는 지금 흥분되고 죽겠는데. 농담이 아니라 우리가 눈으로 하루 종일 방송 이렇게 해주는 전문가가 세상에 어딨어. 라이브 방송하면서 입만 열면 거짓말이고 뽀록나니까 방송을 못 해드리잖아요. 이렇게 윤정도 이외에 이렇게 어떻게 할 거야. 결론적으로 이거 내려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내리지? 큰일 났네. 너 내려와봐. 이거 큰일 났네. 얘 어떻게 내려요? 큰일 났네. 잠깐만. 얘 큰일 났다. 잠시만요. 결론적으로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주가 차트 잠시만. 이게 현재까지 오면 지워지나? 그러네. 결론적으로 이 프로그램 쪽의 수급 범위를 같이 놓고 보시자고요. 뭐 주가 종가가 어떻게 끝나든 평균 단가 46,800원 위쪽에서만 끝나주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수급 강도가 매우 센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마감 이후에 수급 볼 겁니다. 35분 이후에. 자, 보시면은 48,450원 찍을 때 수급이 30만 주를 넘겼었어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이외에 분명히 매도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건 뭐예요? 윤정두가 얘기하는 거는 최소 이때 당시보다 5만 주가 더 들어와 있으니 수급면에 있어서는 눈에 보여주는 것만 믿으면 돼. 저 때보다 5만 주가 더 들어와 있으니 수급면에 있어서는 미칠 건 없다라는 거예요. 프로그램 이외에 매도가 나와 있다 할지라도 뭐 5만 주 이상 매도가 나와 있다 할지라도 그래 5만 주 정도는 그래도 더 샀어. 또 손바뀜 또 한 명이 아니니까 제발 한 명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또 개인 선호 창구가 키움 쪽의 기준에 지금 얼마에 60만 주 정도 매도 우위죠. 지금 얼마야 정확히 55만 주 56만 주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개인 선호 창구가 40만 주 때까지 매도가 줄어들었어요. 얘도 한 50만 주 때였거든. 처음부터가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49만 2천 주죠. 응? 이때가 48,450원일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들으시면은 그럴 수 있어요. 야 저거 뭐 일일이 장중에 뭐 개인 선호 창구 따지고 프로그램 따지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이지 내 자산이야? 2시 넘어서 갑자기 막 들어오면서 개인 선호 창구가 많이 파는 거 아니에요 결론은. 그죠? 그러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자별 기준에 멈춰져 있는 이런 애들을 가지고 뭐 기간이 뭐 오늘 뭐 파네 이 바보 같은 기관들 제가 볼 때는 기간이 오늘 매수일 수 있어요. 농담이 아니라. 그럼 오늘 3개를 잘라놨습니다. 그러면 원래 방송 1시간 동안에 아나운서 3분이 혹은 2분이 혹은 아나운서 1명에 전문가 2명이 근데 전문가 가면 딱딱해.
아나운서분들이 이걸 갖고 놀아도 되는 거예요. 자, 오늘 포스코 DX 많이 올랐죠. 왜 올랐어요? 아, 펀드멘탈은요? 어쩌고 저쩌고. 야, 근데 오늘은 교육 하나는 해봐야죠. 뭐 할까요? 실시간 외국인 따라잡기라고 우리 방송 이외에 다른 방송에서 헛소리들 하는데 그거 제대로 한번 따라볼까요? 윤정두가 맨날 설명해봐야 윤정두는 말만 빠르고 정신 하나도 없으니까 저희 설명 들으세요. 아, 우리 윤정두 팔아. 윤정두도 좀 인지도 좀 높이게. 농담이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결론적인 부분에 장 마감 이후에 이건 이제 꼭 볼 겁니다. 그거까지 놓고 보시게 되면은 그럼 그때까지 놓고 하면 이거 시간이 너무 1시간 이상 되니까 안 되고 잘라놓고 나중에 보여드릴 거예요. 농담이 아니라 이걸로 원고 짜서 서로들 토론해 보라고. 그걸 한번 하고 재밌어지고 그 시청률이 나오고 그걸 가지고 또 무방에서도 하고 그걸 가지고 뿌려드리는데 반응이 좋고 하면은 본인들이 재밌어서 여러분들 궁금하신 게 뭐예요? 해서 더 할걸? 예전에 뭐 신규주 나오면은 뭐라 그래야 돼요? 상따라는 뭐 상따가 아니라 뭐라 그러죠? 공모주 새로 나와서 상따라 그러나? 하여간에 그거 막 갖고 나와서 장난이 아니에요. 보면은 그 공모주에 대한 그 업체에 대한 분석이 객관적인 데이터들이 나와요. 윤정두가 그걸 어떻게 분석하냐고. 분석 능력 안 돼요. 방송 나오는 친구들 그 분석 능력이 될 것 같아? 안 돼. 남의 거를 다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허락도 안 받고. 근데 그거를 그쪽에서 인정을 해주는 거고 그냥 증권사도 자기네 자료 갖다 써도 이거 쓰면 안 돼요. 연합인표도 이거 쓰면 안 돼요. 라고 하지만 그냥 방송국 케이블에 나오는데 다 갖다 써도 그냥 아무 말 안 하잖아. 종편과 공중파는 절대 안 씁니다. HTS 자체를 키지를 못해요. 간접 광고니까. 그리고 남의 기사 내용만 함부로 그렇게 막 캡처해다 쓰지 못해요. 불법입니다. 저작권에 걸려요. 근데 케이블은 막 하잖아. 결론적으로 그 신규주들 그때 당시에 무슨 뭐 상따라를 뭐라 그러지? 공모하고 나서 따상이라 그러나? 그거 뭐 광풍이 불었었잖아요. 제도의 허점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거를 내가 보니까 젊은 여자분 많은 분들이 있었지만 젊은 애기 엄마야. 자기 한 주 사고 두 주 사고 청약해가지고 500만 원 청약해서 한 주 받고 이런 거를 자기 일상으로 올리고 한 달에 몇 천을 번대. 농담이 아니라. 그거 하나 가지고. 마찬가지예요. 방송의 틀을 저는 이번에 싹 바꿔버리고 싶어요. 농담이 아니라. 방송의 틀을 바꿔버리고 싶어. 신생 쪽하고도 얘기해서 야 이렇게 바꾸자. 팍스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야. 농담이 아니라. 야 이렇게 바꾸자. 정상적으로. 응? 오늘 LNF에 대해서도 편입의 기준 가능할까요? 이동해도 가능할까요? 하셨는데 제가 멈춰드렸어요. 멈춰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2차 전지는 우린 DX만 좀 집중을 하시죠. 원래 욕심대로라면 오늘 인터내셔널도 살 수도 있는데 그렇게 대처를 안 하겠습니다. 오늘 변동성 종목 어지간한 거 다 잘라내고 압축하고 했으니까. 그래서 LNF도 검색에 떴어요. 오히려 15시 수식에는 포스코 DX가 안 떠요. 왜? 세게 치고 들어올려서 거래가 더 터져야 되는데 제한적이니까.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오히려 안 터져 있어요. 그리고 STX 아까 보여드렸습니다만 STX의 편입 설정, 그다음에 LNF도 15시 거 기준에서 여기서 진입이잖아요. 개장 초에 LNF 편입 신호가 나왔고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개장 초에 나왔고. 근데 우리는 이미 포스코 DX를 지난주부터 지속적으로 매매 기준을 설정해서 들여다보고 있던 종목이기 때문에 포스코 DX를 오늘의 기준에서도 설정해서 들여다보는 기준을 가지고 간 거죠. 그래서 이쪽에 여기구나. 진입 범위의 설정 범위가 뭐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잠깐만요. 저기 진입 신호가 있죠. 여기. 그래서 46,000원 수준에서의 진입 신호가 있었고 오늘의 변동률은 크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막연한 자신감은 안 되지만 자신감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은 뭐다? 거래대금이 1인데 변동률이 제한적이다. 수급은 오늘 고점을 찍은 수급보다 월등히 더 들어와 있는데 꾹꾹 눌러놓고 산다. 야 얘네들 당분간 더 사겠다는 건데 라는 해석까지 가져갈 수 있다. 자 일단 마감 동시효과 이제 진입되기 직전입니다. 정리하고 조금 있다가 수급 범위
넣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 압축해서 올려드리고 그리고 뒷부분에 결론 수급이 어떻게 형성됐는지의 결론을 이거 진짜 중요하잖아요. 이거 교육 자료로 꼭 냅둬 놓으세요. 나중에 써먹게. 기관들이 5만 7천 주 매도하고 4천 주뿐이 안 샀어요. 이렇게 누락돼 있는 걸 보고 이걸 바탕으로 매매를 해요. 그나마 다행히 지금은 외국인이 매수한 것처럼 보여지니까 그나마 기준을 잡으시기 편할 수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10시 5분 기준에 잘라드려서 올려드렸을 때에는 상승은 하고 있는데 순매수 기준이 22만 6천 주 매도로 착시 현상이 나오다 보니 진짜 매도했을 수도 있지. 프로그램도 매도했으니까. 그러다 보니 여기서 정리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단 한 번도 프로그램 우위로 수급을 보신 경우가 드물 거예요. 우리 방 안에 계신 분들이 당연하지만 다 그냥 장중에 외국인 기관 수급 어떻게 돼서 그 발표 나오는 거 그거 절대적으로 없애버려야 돼요. 개인들만 다치는 거야.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지워줘 하셨는데 이거 왜 지워? 냅둬도 돼. 내용이 잘못된 거 아니라면.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이런 내용을 올리시라니까? 농담이 아니라 포스코 DX 것도 올려. 왜 여기다 안 올려드려? 올리세요. 방송에 언제 나갔고 언제 했다. 무료방 올릴 때 하루에 한 번 정도씩은 종목에 대해서 올리실 수 있어요. 올리시는 게 옳아. 시세만 나오면 계좌 수익만 나오면 종목에서 수익만 나오면 아무도 뭐라 안 해. 내 종목이 깨지고 시장이 깨지고 우리 포트가 깨지니까 그냥 조금만 저기 해도 민감해서 나 뭔 소린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고 이걸 왜 사야 되는지 모르겠고 난 손실만 있고 이렇게 되는 거지. 수익인데 뭘.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